그날 그는 불을 끄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그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전에는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거실불도 부엌불도 하나씩 끄고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두었습니다. 왜 그날은 불을 끄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매일 오후 같은 시간에 공원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째 그렇게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릎이 굳기 전에 자꾸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걷는 이유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시간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공원을 걸으면 적어도 1시간은 자연스럽게 지나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기환. 70이 넘은 나이였고 오래전 퇴직한 후로는 딱히 나가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몇 해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그 공원을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원 산책로 중간쯤에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옆에는 이름 모를 나무 한 그루. 그는 걷다가 지치면 그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걷고 그렇게 반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벤치에 누군가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조금 더 걷다가 다른 벤치에 앉아서 가볍게 그쪽을 봤습니다. 여자분이었습니다. 나이는 비슷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넘겼고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걷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 벤치 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걷는 내내 자꾸 그쪽이 신경 쓰였습니다. 왜 신경이 쓰였을까요? 며칠 전까지는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다시 나타난 건 사흘쯤 뒤였습니다. 그날은 공원에 비가 조금 왔습니다. 크게 내리는 비는 아니었습니다. 옷이 젖을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도 우산이 없었지만 계속 걷고 있었습니다. 그 벤치 앞을 지나는데 그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한쪽 어깨가 젖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금방 그칠 것 같아서요. 비 맞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산을 살짝 바로잡았습니다. 어머, 그러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마침 앉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분이 자리를 살짝 옮겼습니다. 앉으시죠. 그렇게 처음으로 두 사람은 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는 곧 그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한동안 더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아무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가 그쳤는데도 왜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가끔 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해진 약속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
나중에 온 사람이 옆에 앉는 시기였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화는 짧았습니다. 날씨에 대한 말, 공원 나무에 대한 말, 요즘 무릎이 좀 어떠냐는 말.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딸 집 가까이 오게 됐는데 동네가 조용해서 마음에 들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공원이 좋습니다. 그러게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 보내려고 왔는데 요즘은 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이 왠지 자신의 이야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기환, 그분의 이름은 홍순례. 이름을 알고 나니 그 다음 날 그 벤치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같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앉아 있는 날들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순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저쪽 길로 돌아가거든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 방향입니다. 그분이 잠깐 그를 봤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겠어요? 네.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으로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같은 속도로.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란히 걷는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갈림길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쪽이에요. 저는 저쪽입니다. 네. 그럼 네. 그분이 먼저 걸어갔습니다. 그는 잠깐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빠르거나 느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 달랐습니다. 같이 걷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사셨냐? 아이들은 몇이냐? 요즘 잠은 잘 자냐?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사이에 가끔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홍순례 씨는 남편 이야기를 한 번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도 아내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이야기가 없다는 것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홍순례 씨가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산책 오래 하셨어요? 몇 년 됐습니다. 혼자서요? 그가 잠깐 앞을 봤습니다. 네. 주로 혼자였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 말 뒤에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설명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평소처럼 공원에 도착했는데 그 벤치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은 안 나오셨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는 혼자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벤치를 지나쳤습니다.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도 그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2바퀴를 걸었습니다. 왜 2바퀴를 걸었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는 벤치 옆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그 자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그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가 벤치에 도착했을 때 홍순례 씨가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분이 그를 봤습니다. 오셨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네, 며칠 동안 제가 못 나왔어요. 감기가 좀 있어서요. 많이 편찮으셨습니까? 아니요. 이제 다 나았어요. 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묻지도 않았고 더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두 사람이 걷는 시간은 평소보다 조금 길었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날은 특히 더 오래 걸었을까요? 어느 날 산책이 끝나고 갈림길 앞에 섰을 때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쪽에 조용한 찻집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이 동네를 잘 몰라서요. 괜찮으시면, 같이 가자고 하시려고요? 네, 그분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죠. 그 찻집은 공원에서 멀지 않은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원에서는 늘 나란히였는데 마주 앉으니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차가 나왔습니다. 따뜻하네요. 날이 좀 쌀쌀해졌습니다.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이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여기 오래 사셨어요? 20년쯤 됩니다. 처음엔 가족이 다 같이 살던 집이셨겠네요. 그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그분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느새 혼자가 됐어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함께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생기는 그런 조용함이었습니다. 찻집을 나올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 늦었네요. 괜찮으셨습니까?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그 말이 어쩐지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가끔 산책이 끝나면 그 찻집에 들렀습니다. 그냥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향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찻집에서의 대화는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홍순례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새벽에 자꾸 깨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나이가 들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밤에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정 선생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그냥요? 별 수가 없어서요. 그분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 슬픔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찻집을 나오면서 그분이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갈림길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내일도 나오실 겁니까? 그분이 웃었습니다. 네, 나올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벼웠습니다. 어느 날 해가 조금 일찍 기울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이 되기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홍순례 씨가 말했습니다. 노을이 예쁘네요. 그가 하늘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은데 좀 무서울 때도 있어요. 무섭다고 하셨습니까? 하루가 끝나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어떨 때는 말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는 그 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를 봤습니다. 아세요? 알 것 같습니다. 그분이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노을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두 사람은 나란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공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이 유독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노을을 같이 본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집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날은 해가 빨리 저물었습니다. 찻집에서 나오는데 하늘이 이미 어두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갈림길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홍순례 씨가 말했습니다. 저쪽에서 뭔가 냄새 안 나요? 음식 냄새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디서 저녁을 짓나 봐요. 갈림길에 멈췄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쪽이에요. 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쪽 집에 차가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집에서요? 네, 찻집을 다시 가기엔 좀 그렇고, 잠깐 생각하다가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그렇게 홍순례 씨는 처음으로 그의 집 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불을 켜자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조용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분이 살며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깔끔하시네요. 혼자 살다 보니까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분은 거실 창가 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밤에는 집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가 찻잔을 들고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낮보다 조용합니다. 조용해서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더 오래 앉아 있게 됩니다. 혼자서요? 네, 그 말 뒤에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분도 묻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둘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이 시간까지 잘 안 앉아 있거든요. 그가 잠깐 웃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혼자였을 때는 이 시간이 불편했다는 뜻이기도 했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도 그 말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늦었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는 동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그분이 말했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잠깐 생각하다가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와도 될까요? 그 말이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는 잠깐 그분을 봤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분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현관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누군가 있었던 자리, 그 느낌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컵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조명도 그대로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걸 봤습니다. 그는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불을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잠깐 있다가 끄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켜진 불빛이 식탁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2개의 컵이 그 빛 안에 있었습니다. 의자도 2개가 당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 식탁에는 늘 2 사람이 앉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 불빛이 당연했습니다. 혼자가 된 뒤로는 일찍 껐습니다. 굳이 켜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불빛 아래에 또 2개의 컵이 있었습니다. 끄면 이 느낌도 함께 꺼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끄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빛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조명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잠깐 가만히 있었습니다. 컵은 여전히 2개였습니다. 의자도 그대로였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집안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공간인데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를 그는 애써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2 사람은 다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같이 걸었습니다. 홍순례 씨가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날 늦게까지 있었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괜찮았습니다. 그분이 작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불이 켜져 있던 그 밤을, 아침에 일어나 빛을 봤던 그 순간을, 혼자였는데 혼자인 느낌이 아니었던 그 밤을. 그분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차 마시러 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할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2 사람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컵은 2개였고 의자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끄지 않았습니다. 오래도록 혼자였던 사람이 혼자인 느낌이 아니었던 밤. 그 느낌을 조금 더 두고 싶었던 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기환 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지 그 이야기를 다음에도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작은 힘이 됩니다.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비슷한 밤이 있으셨던 분, 끄지 못한 것이 있으셨던 분, 어떤 말이든 괜찮습니다. 황금빛 노을은 오늘도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